새마을 운동 깃발을 유신 잔재니까 철거해야 한다. 그러한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또 거기에 대항해서 새마을 운동은 아주 좋은 유산이니까 계속 그 깃발을 달아야 한다. 이렇게 대립이 되고 있다고 해요. 새마을기에도 이제 적폐 풍파가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새마을 깃발이라는 게 유신 잔재니까 철거해야 된다, 이런 거죠. 유신 독재 시절이 떠오른다며 구청에 깃발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훼손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민원이 그런 게 또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은 이 유신 독재 시절에 대한 어떠한 그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느낌을 가진 사람들 못지않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 새마을 운동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철거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다고 해요. 지난 20일 서울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는 장평교 새마을기 사진과 함께 적폐를 없애자고 일어난 촛불이 무색하다. 태극기나 구청 깃발이 아닌 것은 철거해 달라는 민원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새마을 깃발에 대해서는 이 항의 전화가 올해만 40여 건이 걸려왔다고 합니다. 그 동대문구 새마을회 관계자에게. 그러면 이러한 그 새마을 깃발의 설치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 하면은 현재로서는 기초자치단체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새마을 운동 육성조례를 갖고 있다고 해요. 서울에만 63곳에 882개가 설치되어 있고, 민원이 잇따라 가지고 이제 철거를 한 곳도 있고, 광주광역시는 지난 1월에 유신잔재 논란이 있고 시대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시청, 구청, 기초의회 청사에서 새마을 깃발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새마을 깃발이 유신 잔재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없애야 된다. 근데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새마을 운동은 현재 우리나라의 그 대표 브랜드라는 거죠. 대표 브랜드. 이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일제 잔재를 없애자 이래가지고, 일제 잔재를 없애자 그래가지고, 시청 건물을, 일제 건물을 다 이제 허물어 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이제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일제 건물을 다 헐어버리고 새로운 건물로 짓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이제 더 우세해서, 그 일제 건물을 다 헐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시청 건물을 지었죠. 아주 굉장히 멋있는 건물로 지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 하면은,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시청에 있는 그 일제 건물이 이게 몇십 년 동안 해방 후에도 계속 그걸 시청 건물로 썼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일제 잔재고
우리가 이걸 허물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걸 보고도 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일제 건물에 대해서. 과거 이제 지금도 그 서울역 건물 옆에 또 신청사도 있고, 구청사도 있고, 이게 보면은 이제 일제 건물을 보고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고, 거기로부터 어떤 상처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일제 건물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는 거는 이제 어떤 상처 같은 개념이 이제 극복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면 이제 소극적인 개념으로는 시대 정신도 안 느끼고 그냥 다 잊어버린 사람, 망각에 빠져가지고 역사의식도 없고 이래가지고서는 일제 건물이 서 있든 아니면 우리나라 건물이 서 있든 별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느끼는 그런 소극적인 개념이 있겠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개념과 소극적인 개념, 이게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제 건물을 꼭 때려 부셔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 두 번째 사람들에 대한 것 같습니다. 소극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역사의식도 없고, 일제 건물을 봐도 아무것도 안 느끼고 다 망각했고, 그냥 하루바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제 건물을 보고도 아무런 역사의식이라든가 이런 수치심, 이런 거를 안 느낀다. 그러니까 이거를 때려 부시고 우리의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세해서 시청 건물도 결국 다 때려 부시고 거기다 새로운 건물을 이제 우리가 지었죠. 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첫 번째 적극적 의미에서 일제 건물을 극복한 사람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일제 잔재를 극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지 당신들은 아느냐? 이렇게 저는 묻고 싶어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일제 잔재를 극복한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일제 건물을 보더라도 그걸 보고 수치심을 느낀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담담하게, 그래, 그때는 우리나라가 힘이 약해서 일본 제국주의에게 점령을 당했다. 우리 아픈 과거다. 그런데 저런 건물 우리가 헐어버린다고 해서 우리 아픈 과거 자체가 역사에서 지워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저런 건물이 서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일본 제국주의에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열등감 느끼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저런 일제 건물 오히려 어떠한 역사적인 우리가 그런 어두운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인 교훈의 장도 되고, 지금 우리는 일제 제국주의에 우리가 점령당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일본을 지금 능가하는 국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일본의 라이벌로 동북아의 패권 국가인데, 저런 일제 건물, 시청 건물 서 있다고 그래서 뭘 느끼냐. 우리는 이미 다 극복이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느낀다. 이렇게 적극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때려 부셔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적극적인 생각, 적극적으로 일제를 극복한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를 과연 이해하는지 나는 묻고 싶어요. 반면에 이런 적극적으로 일제 잔재를 극복한 사람들은 일제 건물을 때려 부셔야 한다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이쪽에서는. 적극적인 극복이 된 사람들은, 그래, 저 사람들은 일제 건물만 보면 영 스트레스 받고 과거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우리 이거 때려 부시고 새롭게 이제 해서 우리
그런 어두운 거고 생각하지 말자. 라고 이해합니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그런데 때려 부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제 잔재를 극복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거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고를 경직된 사고라고 하죠.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제잔재라서 때려부신다기보다는 이제 뭐 시청의 기능이 너무나 커지고 더 많은 그 건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제 뭐 몇십 년 전에 지어진 이 건물 가지고는 현대적인 어떠한 우리의 수요를 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새로 짓자. 뭐 이렇게 해서 때려부시고 새로 짓는 거는 건설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새로 이제 다 때려부시고 더 높은, 더 많은 그 용적을 가진 현대식 건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기능적으로 하겠다. 이런 거는 저는 뭐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그 과거의 과거의 어떤 그 유감적인 어떤 어두운 과거를 해상시킨다. 그러니까 저 건물을 때려 부셔야 되겠다. 그리고 새 건물을 지어서 과거를 생각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는 좀 경직된 사고이고, 뭐라 그럴까. 좀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닌가. 정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 우리가 뭐 그런 어두운 역사 있었고, 저 건물 하나 때려부신다 그래서 그 역사가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 역사는 세계사에 길이 남아 있어서 인류의 기억 속에 뭐 기억되고 역사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건물이 서 있든 안 서 있든 그 역사는 분명히 지울 수 없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역사를 극복하는 것이 뭐 건물 때려부셔서 극복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정신적 세계에서 일제 잔재를 극복할 때 그것이 진정한 극복이지 뭐 저 건물 하나 때려부시냐. 오히려 일제 저렇게 지어진 건물을 이렇게 보존해서 우리가 그때 맞아. 그때 우리가 일제에 우리가 그때 점령당해서 주권을 빼앗겼었다. 저게 저 시청 건물이다. 이렇게 보이는 그것을 보면서도 극복되는 이러한 자세가 저는 더 강인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더 강한 자세. 더 강한 자세이지 이 더 강한 자세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경직전 사고를 가지고 절 때려부시고 아마 어쩌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다. 이건 뭐 좌파든 우파든 간에 그런 사고에는 공감할 수 없다라고 아마 주장하실 분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더 논란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저의 소신은 우리가 그러한 그 일제 점령, 일제 강점이라는 이러한 그 어두운 역사 이거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 인류의 역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건물을 때려 부신다고 해서 그게 때려 부서지지가 않고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어떠한 그 치욕의 역사를 때려 부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때려 부시는 데서 생기는 것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일제 잔재 이것을 때려 부셨을 때 이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극복되었을 때 그때만이 우리가 극복된다. 즉 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일제 건물을 보면서도 그래
그땐 쿨하게, 그때는 우리가 힘이 약해서, 거기에 우리가 굴종 당했었다. 분명히 인정한다. 그런데 지금 어쨌다는 거냐? 그게 저 일제 건물에 서 있다는 게 그게 우리가 지금 일제를 인정하는 거냐? 이게 쿨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일제 잔재를 극복한 사람이다.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그게 더 강한 자세고, 그게 더 어떻게 보면은 포용력도 있고 더 끈질긴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물론, 우리가 강점을 안 당했거나, 우리가 그러한 역사를 가졌다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그런 강점을 당했다고 해서, 잃어버린 역사를 우리가 망각하면서 사는 것이, 또 안 보여야만 마음의 평화가 오고 이러는 자세는 나는 나약한 자세, 경직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일제잔재를 제가 이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그대로 유신잔재에다가 대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신잔재에 대해서는 일제잔재와는 다르게 찬반 양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유신 정권 자체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가 없죠. 일제는 무조건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제국주의 침략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유신잔재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신 정권을 그래도 좋은 점이 있었다. 유신 정권 중에 좋은 점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소위 좌파 진영에서 말하는 극우파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 당시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기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신잔재의 그 청산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어요. 그건 어느 정도 찬반 양론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유신잔재를 극복한다는 의미에서 새마을기를 내려야 한다는 그런 주장은 제가 좀 전에 일제잔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청 건물을 이렇게 전부 때려 부셔야 한다. 라는 그러한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린 일제 극복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기준으로 지금 새마을기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답이 나오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설령 유신잔재가 극복되어야 하는 그런 정권이었다 하더라도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새마을기를 내린다고 해서 새마을 운동을 했었다는 그 역사적 사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설령 새마을 운동을 부정하고 새마을 운동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새마을 깃발을 내린다고 해서 새마을 운동이란 것은 이미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제잔재하고는 다른 면까지 있지만은 설령 일제잔재와 비슷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모두에 장황하게 건물 때려부시는 것이 무슨 극복이냐 이렇게 말했듯이 새마을기 내리는 게 그게 무슨 새마을 정신을 극복하는 거냐 이렇게 똑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새마을 운동에는 그 자체로서 새마을 운동을 찬성하는 찬반 양론이 갈리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하물며
이거 두 단계로 다른 거예요. 새마을길을 내려야 한다는 문제는 일제잔재의 건물을 때려부셔야 한다는 그것과는 다르게 두 단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새마을운동 자체의 찬반양론이 극복돼야 됩니다. 찬반양론. 찬성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새마을운동을 반대하는 쪽으로 국론이 통일되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새마을 내리는 게 그게 무슨 새마을운동 극복하는 것이냐 하는 두 단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단계의 문제가 극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새마을길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너무나 경직된 사고, 그러니까 정말로 타인의 어떤 입장은 전혀 도외시하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눈을 부라리는 뭐 그런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예, 제가 그래서 이상해서 새마을길을 내리는 것이 뭐 적폐청산이다라는 정말 터무니없는 이런 기사를 읽고 제가 지금 유신 잔재 대 일제 잔재 극복의 이 문제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안산점 야학 1호점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를 방송하겠습니다. 이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전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무슨 대학 교수, 어디 무슨 교수 이런 분들이 패널로 많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 소신은 왜 우리나라 언론은 무슨 어디 대학 교수라든지 무슨 박사 이런 사람들을 왜 자꾸 패널로 내세워서 이렇게 할까? 심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을 과연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아느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구조를 책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아느냐? 저는 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물론 책을 읽고 많이 공부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모르는 것이 또 어떤 이 실생활에서 부딪혀가는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슨 대학 교수라든지 무슨 어디 경제학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런 의견 못지않게 그냥 시민이라든지 그냥 어디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어떤 CEO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그냥 월급쟁이라든지 평범한 시민이라든지 난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어느 대학 교수, 박사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설명하는 것이 좀 비논리적일 수도 있고 좀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러한 분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야학 1호점에 와서 저하고 어떠한 자유 토론을 하시기를 원하는 분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현 시국이 되었든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든 어떤 토픽을 정해서 저하고 이런 논평이라든지 대화, 토론의 장을 제가 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유튜브 상에 자신의 신원이라든가 얼굴이 이렇게 공개되는 거 좀 쑥스럽다. 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하는 이 토론의 장은
얼굴이 공개되지 않고 이 녹음기를 가지고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토론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 전화는 항상 공개되어 있죠. 010-5300-7901 그리로 연락하시면, 그래서 주제와 시간을 정해서 이 안산 1호점 우리 야학에 와서 저하고 공개 토론, 뭐 여러 명이면 더 좋고요. 1대1 토론도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특별히 무슨 대학 교수라든지 무슨 박사라든지 꼭 그러한 어떠한 레벨이 꼭 필요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 좀 너무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책만 보는 사람들이 뭘 아냐?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박봉의 월급 타면서 지하철 타면서 하루 종일 쳇바퀴 돌듯이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국가관, 어떤 정세관이 어떤 면에서는 더 정확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뭐 택시기사라든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레벨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떤 솔직한, 더 상당히 적나라한 어떤 토론회 장을 갖고자 하니까, 여기 지금 우리 야학점 아주 토론하기 좋습니다. 조용하고 이 탁자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제가 뭐 대접해 드릴 건 커피 한 잔, 라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림살이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얼굴 공개되는 거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캠코더로 얼굴을 촬영해서 직접 토론에 해서 양질의 토론이 나오면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희망을 요청합니다. 태극사랑신문에 대한 저의 어떤 각오, 앞으로의 계획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이러해서 우리는 무엇을 못하였다 또는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난관이 있었고 어떠한 부정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도 좌우간 나는 이렇게 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저희가 지금 태극사랑신문에서 구독자가 부족하고 홍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어쩌고 했지만 둘러맺히고 어쩌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CEO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고요. CEO들은 반드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런 자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난관에 봉착했다고 해서 못하겠다, 이건 너무 무책임한 얘기예요. 어쨌든 끝까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런 거를 저는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 사람이, 저 구선이라는 태극사랑 대표가 해낼 거야 라고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믿어주세요. 가봅시다. 어쨌든 난관을 돌파하고 만들어냅시다. 한번 믿어보세요. 그래서 그 길로 우리는 매진하자, 이런 뜻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야학이라 함은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 반체제 또 민주화 운동의
그 터전이었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문맹자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또 나중에 농활이라는 이름으로 또 농촌에 가서 활동도 하기도 했고요. 그 야학의 명맥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젊은 선생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컴퓨터, 뭐 핸드폰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는 이런 식으로 변모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로서도 그 야학에 주된 활동하는 사람들은 좌파적인 분위기가 많습니다. 야학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 구호 있지 않습니까? 또 NGO는 뭐 좌파 쪽이고 또 이렇게 뭐 난민들 이렇게 보살피고 이런 것도 다 좌파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 태극사랑에서는 이 야학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호점을 안산에 좌파들이 많은 도시 안산에 1호점을 개설하였습니다. 이 야학에서는 주로 우리가 우파 내의 이념 재무장을 위한 토론회라든지 강의,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 시간을 앞으로 시간표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을 받아서 우리 그 지금 야학 교실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한 뭐 10명 정도 이상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규모 스터디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젊은이들을 포섭하고 젊은 야학 선생들을 포섭해서 우파 이념으로 재무장시켜서 올바른 국가관과 이념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그만 어떠한 장소를 얻었는데 거기에 월 보증금 뭐 한 300 걸고 월세 25만원, 전기세 뭐 한 2, 3만원 이렇게 나가는 방을 한 1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방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 주시고 후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야학 운동의 후원 계좌는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입니다. 이리로 후원을 저는 많은 금액보다는 월 5,000원의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매월 5,000원씩만 후원해 주셔도 그런 분 50명만 있으면 25만원이 되니까 지금 또 몇 분들이 그렇게 후원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아직 그 후원자가 다 차진 않았지만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덜커덕 그 방을 계약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에 그 인테리어, 책상 이런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그 내부 사정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너무 한 사람이 많은 그 후원하는 거는 좀 힘드니까요. 한 사람이 월 5,000원 국민은행 595137-01-001768로 후원해 주시고 내가 월 5,000원을 후원하겠다 해서 자기 성함하고 주소를 좀 보내주시면 또 우리 태극 신문도 보내주시고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꼭 송금을 하셨을 때는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내가 이렇게 보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쭉 기록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런 분들도 초빙해서 우리가 홈커밍 데이에서 뭐 거기서 떡국이라도 한 그릇씩 먹으면서 이렇게 정담도 나눌 수 있는 또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뭐 하룻밤 묵고 갈 수도 있도록 그렇게 좀 뭐 이불도 좀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좀 더 활성화되고
지금 1호점을 시작했는데 1호점, 2호점, 3호점 계속 돼서 이 소규모 조직화 운동의 터전으로 저희 태극사랑 대표 코선이 이건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동참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야학에서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향후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시간과 일정 또 강사 이런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많은 후원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극사랑 합창단 창단 공연의 변경된 공연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 산림문학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이유는 우리가 원래 10월 13일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0월 12일경에 박 대통령 그 선고가 있을 것이다. 또는 10월 12일이 아니더라도 그 즈음 해서 박 대통령 선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조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선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우리가 좀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선고되었는데 그 다음날 우리가 뭐 노래 부르고 합창한다는 게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한 달 정도 후로 연기하자. 이래서 공연 일정을 한 달 후로 변경하였습니다.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 산림문학관입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이 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태극 기독선교센터는 우리 우파 기독교인들이 마음 놓고 우리 우파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일 오후 4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철 4호선 타시고 상록수역에서 하차하시면 해서 전화를 주시면 상록수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어서 전화로 에스코트가 됩니다. 그러므로 제 전화번호 010-5300-7901로 와서 연락을 해주시면 전화로 에스코트 하겠습니다. 현재 참여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뜨겁게 기도 시간을 갖고 있고 짧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예배는 이화영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발족을 했고요. 또 지금 3회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뜨겁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일 4시에 우리 태극 기독선교센터에 오시기 바랍니다. 문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대금을 송금하는 계좌는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입니다. 주식 대금 송금 계좌는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입니다. 신문 대금 송금은 국민은행 111-301-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사입니다. 신문 대금 송금 계좌는 국민은행
111-301-01-094-293 태극사랑신문방송사입니다. 저를 개인 후원하는 계좌는 새마을금고 3904-09-0139-429 예금주는 고승근입니다. 제 본명은 고선입니다. 개인 후원 계좌 새마을금고 3904-09-0139-429 개인 후원 계좌 국민은행 계좌 812-21-0374-284입니다. 개인 후원 국민은행 계좌는 812-21-0374-284입니다. 제 핸드폰 번호는 010-5300-7901입니다. 010-5300-7901 신문사 전화번호는 010-4378-4044입니다. 팩스 번호는 031-417-7901입니다. 031-417-7901입니다. 또 다른 팩스 번호는 031-408-4844입니다. 정기 구독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년 구독료는 89,000원입니다. 1년치 주간신문이고 1년치 구독료는 89,000원이고요.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 구독을 신청할 계좌는 국민은행 111-301-01-094-293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은행 111-301-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입금하신 후에는 010-5300-7901로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액,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액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 주